잠깐만 보고. 2차 방정식. 방정식을 처음 배우진 않았죠? 방정식은 뭔가요? 뭐가 방정식인가요? 곽소연 씨? 방정식이 뭐예요? 응? 방정식. 방정식은 뭐의 종류죠? 등식의 종류예요. 시간에 등호가 있어요. 근데 그 등호가 있는 식에 두 종류가 있는데 등호도 있고 내가 모르는 미지수가 둘 다 존재하는데 하나는 그 미지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해요. 하나는 미지수에 관계없이 항상 참이고 이 항상 참인 것을 무슨 등식이라고 부르죠? 항상 참인 등식 줄여서 항등식이라고 부르죠. 중1 때 배웠었어요. 항등식이라고. 그렇지? 기억나? 등식? 안 나? 기억 안 나니 등식아? 등식. 두 종류. 이게 항등식. 밑에는 얘가, 위에는 얘가 뭐예요? 이게 방정식이에요. 그 어떤 미지수를, 어떤 숫자를 집어넣었더니 이게 참이 돼. 근데 그 값이 아닌 다른 값을 집어넣으면 거짓이 돼.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식. 이게 방정식이고, 그때 참이 이 등식을 참으로 만드는 그 미지수의 값을 한 글자로 해 또는 근이라고 부르죠, 우리 보통. 해 또는 근이라고 불러요. 근데 1차 방정식은 근이 1개죠. 2차 방정식은 근이 2개입니다. 3차 방정식은 근이 3개예요. 100차 방정식은 근이 100개입니다. 차수에 따라서 근의 개수가 만들어지는데 그 근을 또는 해를 구하는 과정에 1차 방정식은 쉬웠었죠, 문제가. 다음 1차 방정식 해를 구하시오 그러면 문자 왼쪽, 숫자 오른쪽, 양변 2로 나누면 x는 2.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숫자 중에 x에 2를 집어넣으면 이 등식이 참이 돼요. 좌우가 똑같아진다는 뜻이죠. 근데 x가 2가 아닌 다른 값을 집어넣으면 이건 이제 참이 안 됩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부르고 문자의 차수가 1차이기 때문에 1차 방정식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얘를 보통은 해 또는 근이라고 불러요. 이런 개념 정리되어 있죠. 근데 이제 2차 방정식은 일단 등호가 있어야 돼요. 방정식이니까 시간에 등호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은 정리한 식에서 정리한다는 얘기는 항 자체를 꼭 그럴 필요는 없지만 이해하기 편하게 항 자체를 전부 다 왼쪽으로 넘겼을 때 그래서 우변을 0 만들었을 때 항이 다 넘어가면 넘어간 자리에 0이 남는 겁니다. 그 왼쪽에 정리되어 있는 x, 그 식이 x에 대한 2차식일 때 2차식은 0꼴로 표현되는 이 방정식을 앞으로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부른다. 문자 있고 등호 있고 내가 모르는 문자의 차수가 2차이면 2차 방정식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2차 방정식을 참으로 만드는 값, 그 2차 방정식을 참으로 만드는 x값, 걔를 보통 2차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라 말하며 2차 방정식을 푸시오.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거는 그 2차 방정식을 참으로 만드는 해를 구하시오. 이 뜻이에요. 그 말을 저렇게 쓰는 겁니다. 해를 구하시오. 2차 방정식의 2차 방정식을 푸시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제 고르는 작업 해봅시다. 그러면 주어져 있는 식 중에 글씨가 좀 조금해서 안 볼 수도 있으면 책을 좀 같이 보세요. 다음 주어져 있는 식 중에 등식 중에 2차 방정식이면 동그라미 아니면 x 표시를 하시오. 1번 2x제곱은 0 2차 방정식인가요? 2차 방정식 되려면 만약에 우변 0꼴로 표현하든지 표현 안 돼서 상관없는데 어쨌든 이런 꼴로 표현했을 때 좌변의 x에 대한 2차식이 되면 이게 2차 방정식이에요. 1번 우변의 능꼴형 1번이 우변이 능꼴 형태로 써져 있고 왼쪽이 x에 대한 2차식이죠. 2차 방정식이 맞아요, 얘는.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2번은 2차 방정식이 아니죠. 볼 것도 없어요. 왜죠? 등호가 없어서 그래요. 등호가 없으면 방정식이 성립하지 않아요.
3번 2차 방정식인가요? 그러면 등호 있고 내가 모르는 문자 있고 그 문자의 차수가 2차 방정식이죠. 근데 식을 좀 정리해보면 이항을 하죠. 등호 왼쪽으로 이항을 하게 되면 가지고 있는 항들이 부가 반대로 넘어옵니다. 마이너스 1, 0. 정리해보면 이렇게 두 개 동류항이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은 0. x에 대한 2차식이죠. 최고차항이 2차니까. 그럼 2차 방식이 맞더라. 4번은 가로를 좀 풀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가로 좌변을 풉니다. x 분배되고 마이너스 3x 제곱이 되며 우변은 5 마이너스 3x 제곱. 근데 1학년 때부터 주구장창 해왔던 건데 등호 있고 등호 왼쪽 오른쪽에 얘네들처럼 항의 모양이나 부호가 똑같은 항이 존재하게 되면 이렇게 이항했을 때 좌변에 있는 얘는 그냥 써주면 되고 이항하면 마이너스 5 플러스 3x 제곱인데 등호 좌우에 같은 항에 같은 모양이 있으면 얘는 이렇게 이항을 하게 되면 같은 항이긴 한데 부호가 반대가 되면서 얘랑 얘랑은 지워지죠. 마이너스 0 플러스 3이면 0이 되고 0x 제곱은 항 자체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남은 건 x 마이너스 5는 0이라는 1차 방정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1차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2차 방식이 아니다라는 거죠. 5번. 그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빨리 구하는 방식은 등호에 만약에 여기 어쩌고 저쩌고가 있고 여기도 어쩌고 저쩌고가 있는데 이항을 해서 이렇게 쭉 이항을 했더니 지울 거 다 지우고 정리했는데도 여기 최고창에 x제곱이라는 항이 남아있으면 그때는 이거는 2차 방식이 맞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를 전개하면 x제곱 나오죠. 그럼 x제곱이 지워져야 2차 방식이 아닌데 x제곱을 지울 만한 게 없어요. 4는 넘어가 봐야 어차피 x제곱이 지워지지 않을 테니까. 이건 안 해봐도 2차 방식임을 알 수 있고요. 이거 좀 위험하죠? 6번은. 6번도 눈치껏 빨리 하시면 됩니다. 좌변을 정리하면 2x제곱 마이너스 5인데 우변 보세요. 분배하죠. 이렇게. 3x제곱. 분배하면 사실 뒤는 필요 없지만 일단 해보는 겁니다. 플러스 x. 이걸 이렇게 분배하게 되면 마이너스 3x. 이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1. 가로를 풀어준 역할이 됐죠. 얘랑 동류항 처리가 돼서 플러스 1x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x가 돼요. 이렇게. 자, 이제 오른쪽에 있는 항을 왼쪽으로 넘길 생각인데 봐봐. 어차피 1차항이나 상수항은 의미가 없어요. 2차 방정식은 2차가 남아야 돼요. 2차보다 높은 차수가 있어도 안 되지만 2차가 지워져도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기껏해야 2차는 얘랑 얘인데 이거 이항한다고 얘네가 지워질까요? 지워질 리가 없죠. 얘는 넘어가 봐야 마이너스 3x제곱이잖아. 지워진다는 얘기는 이게 0x제곱이 돼야 항이 지워지는 건데 이건 0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등호 왼쪽과 오른쪽에 x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똑같지 않잖아? 그럼 얘네는 안 지워져. 2차항이 남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2차항이 남으니까 당연히 2차 방식이 맞겠죠. 자, 7번은 분배하면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 나오죠? 가로 풀면 오른쪽은 x세제곱 플러스 4. 자, 잘 봐. 등호 왼쪽에 x세제곱, 등호 오른쪽에 x세제곱. 지워지겠지, 이항하면. 같은 모양, 같은 부호니까. 그럼 남은 항만 봐. 남은 항만 x제곱. 상수. x에 대한 2차식이잖아요, 그건. 1차항은 없어도 됩니다. 2차항만 있으면 돼요. 2차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얘는 2차 방식이고 최고차항이 2차니까 답이 맞더라는 거죠. 얘는. 8번 분배하면 x제곱 플러스 x 우변은 x세제곱 마이너스 2. 이건 당연히 2차 방식이 아니죠. 2차 방식이 되려면 얘가 없어져줘야 돼요. 근데 x세제곱을 지울 만한 게 뒤나 왼쪽에 있어야 되는데 어디 봐도 x세제곱을 지울 만한 항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3차항이 남아서 3차 방정식이에요. 그 9번은 여러분이 많이 헷갈리는 거죠. 뭐 풀 때마다 헷갈리는 건데 5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얘가 중요한 겁니다. 얘가. 이게 2차항인가요? 2차항이 아니죠. 2차랑 여기 2차 있는데요? x제곱 있잖아요. 그럼 2차항 아닙니까? 2차라는 거는 차수가 2란 뜻인데 차수의 정의는 문자를 곱한 횟수예요. 문자를 몇 번 곱했습니까? 라는 횟수가 차수고 따라서 x가 2번 곱해져야 2차입니다. 근데 이렇게 쓰면 이거는 2차항이 맞죠.
이렇게 되니까 2차가 맞아요. 근데 쟤는 x제곱분의 1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 1 나누기 x제곱을 쓴 거예요. 그죠? 1 나누기 x제곱. 분모로 가고 분자로 가고. 근데 이 얘기는 1 나누기 x 나누기 x였다는 뜻이거든요. x를 두 번 나누었다. 근데 곱한 횟수가 차수가 되는 거지 나눈 횟수가 차수가 되진 않아요. 이게 만약 차수가 나눈 것도 차수가 됐다면 처음에 우리가 차수라는 단어를 배울 때 문자를 곱하거나 또는 나눈 횟수 전체를 차수로 한다라고 말했을 텐데 차수 배울 때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정확히 이렇게 배웠거든요. 문자가 곱해진 횟수, 곱해진 것만 횟수지 나눠진 건 횟수로 정의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숫자가 2가 보여도 2차가 아니에요. 그래서 맨 끝에 있는 9번은 틀린 답이 됩니다. 이렇게 2차 방정식을 골라내시면 됩니다. 일단 등호 있어야 되고 내가 모르는 문자 있어야 되고 그 문자의 최고창이 막 이리저리 이양하며 정리해봐도 최고창이 x의 2창이 남아야 2차 방정식이라는 걸 말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러면 여러분이 고르도록 하시고 오른쪽에 보면 2차 방정식이 되는 조건 나오는데 이건 한 문제만 풀게요. 다 풀면 재미없으니까. 맨 끝에는 3번만 볼게요. 3번은 풀 수 있으면 1, 2번은 풀 수 있는 겁니다. 3번을 보니까 ax제곱, 4x, 마이너스 12, 5x제곱. 동량이 보이죠? 얘랑 동량이에요. 이렇게 이항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는요건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항을 하게 되면 원래 있었다는 건 써주고 넘어가랑이 마이너스가 붙죠? 반대보.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여기랑 동량 처리가 되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써져 있다면 전혀 이 문제는 고민할 문제가 아니죠. 이거 정리하세요 그러면 누가 못해요? 2x제곱. 왜 2x제곱이 하는 거죠? x제곱이 동량이며 2가 붙는 이유는 앞에 있는 계수에서 뒤에 있는 계수를 부호에 맞춰서 계산했기 때문이에요. 7 마이너스 5. 그래서 얘가 2x제곱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얘가 7이면 좋은 이렇게 숫자가 있으면 계산해주면 되는데 이게 a라고 써져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럼 여기에 a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겠죠. x제곱 동량 뽑아내고 앞에 있는 계수에서 뒤에 있는 계수를 빼는 것. 근데 이건 계수가 정리가 안 되네요. a 빼고 5가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 이건 동량이 아니잖아. a하고 5는 얘는 숫자지만 지금 문자처럼 써져 있고 얘는 오로지 숫자니까 계산이 안 됩니다. 이렇게만 놔둬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얘네들이 항을 정리하면 a-5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2는 0 이런 꼴로 지금 써지고 있다는 뜻이야. 2차 방정식이. 근데 이 방정식이 2차 방정식이 되려면 상수항이나 1창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하지만 2창은 절대 없으면 안 되죠. 얘는 무조건 남아 있어야 돼요. 근데 a 어떤 숫자를 딱 집어넣으면 이 x제곱이 지워져요. 어떤 숫자가 오면? 5가 오면. x에 5 집어넣으면 5 빼기 5, 0x제곱이 돼서 항이 완전히 지워집니다. 완벽히 없어져요, 얘가. 휙 없어져요. 그러면 이때 얘가 항이 없어지고 나면 남은 건 1차 방식이죠. 그래서 얘가 2차 방정식이 되는 조건이 뭡니까? 그러면 a가 5가 아닙니다 라는 말을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a는 5가 아니다. 이 뜻이잖아요. a는 5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a는 5가 아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3번 정답은 이게 정답이에요. a는 5가 아니다. 그러면 이건 2차 방정식으로 남게 된다. 그럼 5가 아니면 얼마예요? 그건 몰라요. 5만 아니면 되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쓰는 겁니다. 더 자세히 쓸 필요도 없어요. 5만 아니면 된다. 밑에 있는 다음 2차 방정식에 이 가로 안에 있는 게 만약에 2차 방정식의 해이면 동그라미 아니면 x. 첫 번째 1번. 이런 2차 방정식이 써져 있는데 오른쪽에 저 가로가 뭐예요? 그랬더니 가로가 뭐죠? 여기 써져 있어요. 이 문제 약속인데 가로 안에 있는 수가 이 방정식의 해랍니다. 그럼 가로 안에 있는 마이너스 1이 알고 보니 이 방정식의 해 x값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x값이 해가 맞으면 여기다 동그라미 치고 x값이 해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x표를 해라 라고 얘기한 거죠. 이게 만약 해라면 당연히 이 x값을 이 식에다 대입하게 되면 이 식은 해니까 참이 돼야 되겠죠. 그죠? 등식을 참으로 만드는 미지수값, 걔가 한 글자로 해였으니까. 그럼 해를 식에다 대입해 봐야 돼요. 답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봐야 되니까.
그럼 x에 마이너스를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1. 근데 제곱이죠? 가로를 쳐야 됩니다. 마이너스를 끼고 마이너스를 전체를 제곱하는 거니까. 플러스 4 곱하기 음수를 대입하면 습관적으로 가로 치세요. 플러스 3. 자, 이걸 계산하면 0이 되냐 안 되냐 묻는 거죠. 계산해보면 마이너스를 제곱하면 플러스 1. 얘는 마이너스 4. 플러스 3. 1과 3을 더하면 4. 4 빼기 4. 0 되네요. 참이 되네. 그러니까 얘는 해가 맞다. 얘는 해가 맞다. 2번 3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2 옆에 가로 쳐놓은 게 해냐? 라는 뜻은 x가 3 집어넣으면 이 식이 참이 되냐? 집어넣어 봅시다. 3 곱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5 곱하기 x가 3 마이너스 2 계산해봐야 0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겠죠? 계산합시다. 3을 3번 곱하면 9가 아니죠? 27이에요. 빼기 3, 5, 15 빼기 2 이거 0 되나요? 0 되는 왜 0입니까? 라면 오른쪽에 지금 는영 써져 있기 때문에요. 이게 는영 써져 있잖아요. 그걸 따라 쓴 거예요. 는영 됩니까? 는영이 안 되네요. 그럼 결론은 x에 3 집어넣었을 때 이 식이 참이 아니므로 얘는 해가 아니다. 마지막 4 집어넣읍시다. 여기 4 집어넣어요. 그냥 바로 할게요. 4 더하기 1 가로와 가로 사이는 곱셈이 생략되어 있죠? 4 빼기 6 그 값은 4. 왜? x가 지금 세 군데 있거든요. 여기도 x, 여기도 x, 여기도 x예요. x라고 생긴 데는 다 4를 대입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됐는데 이게 맞으면 이게 해가 맞으니까 동그라미 이 말이 안 맞으면 그때는 x표 얘는 4 더하기 1, 5 곱하기 4 빼기 6 마이너스 2 둘을 곱하면 4가 돼요? 안 되죠. 얘네들을 곱하면 마이너스 10이 돼야 되잖아요. 답이 안 맞네? 해가 아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됐죠? 네, 이렇게 답을 고르시고 4번은 똑같아요. 여기 있는 저 x값들 요 x값 5개인가요? 네. 이 5개 중에 다음 2차 방정식 1번, 2번, 3번, 4번 중에 저 위에 있는 거를 해를 가는 걸 찾으라는 얘기예요. 뭐 해봐야 되냐면 다 대입해 봐야 돼요. x에 마이너스 1 대입한다. 바로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1의 제곱 1 마이너스 6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6 0 됩니까? 0 안 되네요. 그럼 해가 아니에요. 두 번째 x 0 여기다 0 대입합니다. 0의 제곱 0 마이너스 6 곱하기 0 0에서 0을 빼는 거죠. 답은 0. 이건 참이 되네요. 얘는 해가 맞다. 세 번째 x에 1 집어넣어보자. 그래서 1 집어넣으면 1의 제곱 1 빼기 6 곱하기 1 6 0이 되나요? 안 되죠. 마이너스 5니까 x에 2 집어넣으면 그래서 2 집어넣으면 2의 제곱 4 마이너스 2, 6, 12 0 안 되네요. 세 번째 x에 3 집어넣어보자. 여기 3 3 집어넣어요. 3의 제곱 9 마이너스 6 곱하기 3 6, 3, 18 마이너스 9죠? 0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 0이 돼야 0이 중요한 게 아닌 거는 0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른쪽과 같아져야 되는데 오른쪽이 0인데 초합변이 0이 되는 거는 이거 하나밖에 없네요. 따라서 이 5개 후보 중에서 1번의 해는 x는 0밖에 없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렇죠? 한 번만 더 하고 이거 마무리할게요. 2번. 다시 x의 후보는 5개. 저 5개 후보 중에 2번의 해가 있는지 찾아봐라는 얘기는 일단 집어넣어 봐야 돼요.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읍시다. 여기다 2번에 집어넣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 빼기 3. 얘는 1. 음수, 엄수를 곱하면 양수. 2가 되고 빼기 3. 0 되네요? 0 되네요. 네, 저하고가 똑같죠? 얘가 해가 맞다. x에 0 집어넣어 봅시다. 그러면 0의 제곱 0. 2 곱하기 0. 0. 그럼 이렇게 남잖아, 남는 거는. 같이 하죠, 당연히. 해는 아니다. x에 1 집어넣어요. 1 집어넣어요. 그럼 1의 제곱 1. 마이너스 2 곱하기 1. 2. 빼기 3. 0 안 되죠? 해가 아닙니다. 2 집어넣어봐요. 2의 제곱 4 마이너스 5 곱하기 2 10 플러스 4 4와 4를 더하면 8 8에 10 빼면 0 안 되죠. 마지막 x는 3까지 집어넣어 봅시다. 3 집어넣으면 3의 제곱 9
마이너스 2, 3은 6 빼기 3. 이건 0 되네요. 9에서 6 빼면 3 남고 3에서 3 빼면 0 되잖아요. 이건 되네요. 이렇게. 그럼 2번 정답은 저기 있는 5개 후보 중에 2번의 해를 구하시오. 저 5개 값을 집어넣었더니 좌우가 똑같아지는 해는 2개. x는 마이너스 1과 또는 3이에요. 그럼 또는 써야 됩니까? 네, 보통 쓰는 게 좋아요. 안 쓰면요? 네, 이렇게 써도 보통은 맞다고는 하시는데 수학적으로 쉼표는 그리고의 개념이거든요. 보통 수학적으로는 그래요. 수학적으로 쉼표를 치는 이유는 그리고 이것, 그리고 저것 할 때 쓰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게 x가 마이너스 1인 동시에 3인 수는 존재하지 않잖아. 어떻게 x가 마이너스 1인 동시에 3이야? 그럼 이건 마이너스 1과 3이 같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걸 그리고라 표현할 수 없다 보니까 가운데 또는 혹은 or 이렇게 쓰는데 답이 2개 이상일 때 2차 방식에 답이 하나가 아니고 2개이면 저기 가운데는 또는 아니면 or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아셨죠? 이렇게 결론은 4번 문제는 각각 하나씩 값을 집어넣어 보라는 얘기예요. 집어넣어 봐서 답이 되는 걸 찾아서 답이 1개면 1개, 2개면 2개, 없으면 그냥 없다고 하면 돼요. 답 없다. 네가 준비한 후보 중에는 이 식을 참 만드는 x는 없더라. 그럼 안 쓰면 되죠. 안 쓰는 게 아니고 없다라고 하시면 돼요. 자, 이제 봅니다. 보세요. 여기서부터 진짜예요. 지금 여러분 좀 전에 2차 방정식을 풀면서 좀 이상한 거 못 느꼈어요? 이상한 거 못 느꼈니? 이 문제 풀면서 이상한 거 못 느꼈어요? 해가 2개? 2차 방정식 해가 2개입니다. 뭐라는 거야? 아까 1번은 답이 1개였는데? 아까 1번 풀 때 답이 1개였잖아. 0밖에 없었잖아. 근데 왜 밑에는 또 2개고? 선생님은 해가 2개래. 무슨 말이야? 1번 답이 1개였는데. 그게 아니고 이상하다 말했던 거는 왜 처음부터 x값을 이렇게 후보를 줬냐는 거예요. 이 후보 안에서 다음 식이 맞냐 안 맞냐를 고르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답이 1개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2개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없을 수도 있어요. 저기 후보 중에는 이걸 참 만드는 x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방정식이라는 게 꼭 너 1차 방정식 풀 때 이랬었니? 2x는 4. 다음 1차 방정식을 참으로 만드는 해를 구하시오. 이럴 때 뭐 이렇게 써줬어? 0, 1, 2, 4. 이게 써줬나요? 아니었잖아. 그냥 풀었잖아. 이거 없이. 그냥 풀었잖아. 양변 2로 나눈다. x는 2가 된다. 이렇게 했지 후보를 보여주지는 않았다고. 근데 얘는 왜 후보를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이제는 후보 없이. 다음 중 x제곱 플러스 3은 4x. 2차 방식이죠. 이 2차 방정식을 참으로 만드는 x를 이제는 후보 없이 구하는 겁니다. 그럼 굉장히 막막하지 않을까요? 아까 후보가 있었을 때는 그 후보 중에 집어넣어서 답만 찾으면 되잖아. 근데 후보가 없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수를 다 대입해 봐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해? 근데 운 좋게 근데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2차 방정식이면 해가 2개밖에 없다며요. 그렇죠? 2개밖에 없어요. 그럼 그 2개밖에 없으니까 적당히 막 이렇게 막 집어넣다 보니까 운 좋게 그 2개가 빨리 찾아질 수도 있지 않나요? 찾아질 수도 있죠. 근데 네가 고른 답이 집어넣었더니 하나도 답이 안 맞아. 그럼 나올 때까지 계속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극단적으로 어떤 방정식 풀었던 해가 이렇게 나왔어. 마이너스 3분의 25 또는 x는 128분의 37 뭐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 이거 어떻게 찾을 거야 이거를? 이런 해를 네가 숫자를 집어넣어서 찾을 수 있겠니? 이런 숫자가 존재할 거라는 거를? 이 수를 집어넣으면 얘가 0이 돼 있구나. 이게 참이 돼 있구나를 존재하는 그 존재성을 찾아낼 수 있겠어요? 못 찾겠죠. 이 정도면 평생 대비해도 이거 못 찾을 수도 있어요. 이 쌍 2개를 못 찾아낼 수도 있어요. 말이 길었는데 결과적으로 말하면 아까처럼 이렇게 후보군을 보여주면 조금 귀찮아도 그래도 고마운 거예요. 저기 안에서만 찾아주면 되니까. 근데 이게 후보 없이 다음 2차 방정식을 푸시오. 그 얘기는 다음 2차 방정식이 참이 되는 해를 구하라는데 후보가 없어. 모든 수를 다 계산해야 돼. 양수, 음수, 0, 유리수, 무리수 전부 다. 지금까지 배운 모든 숫자 다. 못 구하겠는데 그러면?
운 좋지 않은 이상은 이거 구하다 내가 잘하면 죽을 수도 있겠는데. 그럼 어떻게 하죠? 그때 필요한 게 인수분해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서현이가 좀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한 번도 안 배운 내용이니까. 그래서 필요한 게 인수분해예요. 왜 인수분해가 필요한 겁니까? 인수분해 하게 되면 이거부터 먼저 합시다. 만약 위에 나온 것처럼 두 개의 수 혹은 두 개의 식을 곱해서 0이 되는 형태로 내가 식을 정리할 수 있다면, 꼴로 정리할 수 있다면 둘을 곱해서 0이 될 수 있는 케이스는 크게 세 종류예요. 첫 번째, A가 0이에요. 동시에 B가 0이 아니야. 상관없어요. A가 0이면 B가 0이 아니어도 곱하면 0 나와요. 두 번째, A가 0이 아니에요. 하지만 동시에 B가 0이에요. 그럼 둘을 곱하면 0 됩니다. 세 번째, A가 0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B도 0이야. 이러면 0 곱하기 0, 얘도 0이 돼요. 결론은 두 식이나 두 수를 곱해서 0 될 수 있는 케이스는 이 셋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게 말이 너무 길고 좀 복잡하죠. 그래서 얘를 줄여 쓴 단어가 이거예요. 결과는 뭐냐는 거죠. 결과는 여기 나온 것처럼 A가 0이든지 아니면 B가 0이든지 둘 중에 하나는 최소한 0이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걔를 이렇게 써요.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거나 라고 써요. 어쨌든 둘 다 0이어도 되지만 적어도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0이 돼야 된다. 앞에 있는 A나 뒤에 있는 B나 둘 중에 하나는 꼭 0 나와야 된다. 이 뜻을 앞으로 이렇게 씁니다. A는 0 또는 B는 0. 2차 방정식을 해를 구해요. 해를 구할 때 수학자들이 이런 고민을 한 거겠죠. 그래서 2차 방식 일단 한번 넘겨볼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차수별로 써주면 이렇게 2차 방정식 정리되는데 다음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를 아까처럼 후보 없이 한번 구해보라고 했어요. 근데 1차 방정식은 너무 쉽지 않았나요? 1차 방식 너무 쉬웠잖아. 문자를 왼쪽, 숫자를 오른쪽으로 보낸 다음에 양변을 x 앞에 있는 개수를 이렇게 나눠주면 바로 x값이 나타나거든요. x는 2분의 4, 2가 정답이다. 근데 1차 방정식 풀이는 너무 쉬웠던 거야. 근데 2차 방정식은 차수가 하나 더 높아짐에 따라서 이거를 이런 방식으로 풀 수는 없다라는 얘기죠. 선생님 x제곱만 남기고 다 넘기면 돼요. 넘겼다 칩시다. 그 다음은요, 뭘 나눠줘야 되는데? 뭘 나누지? 1로 나눠? 1은 나눠봐야 어차피 그대로인데? 그러면, 이걸 x로 정리해요. x로, 이거. 4x는 위에 있죠? 4x는 x제곱 플러스 3. 그런 다음에, 얘처럼 똑같이 2로, 똑같이 4로 나눠요. 4. x 약분되고, 얘는 4분의 x제곱 플러스 3이에요. 무슨 말이야, 그게? 해를 구하는 거라고. x에 어떤 수를 집어넣으면 이게 참이 됩니까? 물어봤는데 이렇게 써주면 어떻게 해요? 이게 뭐야, 이게?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 아니, 그럼 어떻게 하지? 그러면 문자에 있는 걸 다 남겨야 되나? 차수가 틀리지만 일단 x라고 써져 있는 거 다 남길까? 그리고 나머지를 넘겨볼까? 이렇게? 그 다음은 뭐 어떻게 해? 4로 나눠요. 왜? x 앞에 4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있는데? 그럼 마이너스 4로 나눠요. 나눴다 쳐. 어떻게 하려고 그러게? 이렇게 약분되잖아요. 약분되면. 앞에 게 약분이 안 되는데? 약분돼도 문자 계속 남는데? 이렇게 되는데? 이 식 참 만든 x가 얼만데?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2차 방정식이 차수 하나 높아졌고 문자 하나 더 생겼다는 이유로 간단한 1차 방정식에서 2차로 넘어가게 되면 해를 구하기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자들이 이걸 뚫어지게 쳐다본 거야. 왜 이렇게 해가 안 구해지지? 그렇다고 모든 수를 다 대입해서 운 좋게 해를 구할 수는 없는 일이고 수학적으로 누가 들어도 그럴 수 있겠군요. 그렇게 해를 구하면 되겠군요. 라고 인정할 만한 해를 구하는 방식을 찾아내야 되는데 고민하다 보니까 다시 수학자들이 이걸 다시 생각한 거예요.
아니 1차 방정식은 참 쉬웠는데 그냥 문자만 남기고 숫자 넘긴 다음에 양변 2로 나누면 바로 답이 나오던데 2차를 좀 이렇게 1차처럼 쉽게 풀 수 있는 방식이 없을까를 고민한 거예요. 2차를 1차처럼 바꿀 수 있는 방식이 없을까? 이건 말이 안 되지. 2차잖아. 1차잖아. 2차를 어떻게 1차로 바꿔? 문자는 없어진다는 얘기인데, 차수가 하나 없어진다는 얘기인데. 근데 1차를 2차로 바꾸는 게 아니고 1차를 2차처럼 보이게 하는 효과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수분해예요. 아까 말한. 여기서부터 서인이 좀 일단 들으시고 나머지는 다 배우셨잖아요. 왼쪽에는 2차 다항식을 는형으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는형으로 만들었을 때 좌변을 인수분해 보세요. 그러면 항이 3개짜리죠? 그럼 곱해서 플러스 3 더해서 마이너스 4가 되는 숫자는 2개 있죠.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 그렇죠? 여기 x 쓰시고 x 쓰셔서 얘네 둘이 곱하면 x 제곱이 되는 거고 곱해서 플러스 더해서 마이너스가 되며 곱해서 플러스 3 더해서 마이너스 4가 되는 숫자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이 있더라. 이제 2를 곱하면 3이 되고 2를 더하면 마이너스 4가 되고 이렇게 인수분해 잘 되면 위에는 가로치고 옆으로 배열해 쓰고 밑에는 가로치고 바로도 옆에다가 이렇게 배열해 쓰고 이렇게 되면 이 2차식을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고 이 가로를 풀어헤쳐서 분배해서 나열하면 이런 모양이 나오죠. 그럼 두 식은 서로 같은 식이잖아요. 그럼 위에 해를 구하라는 얘기는 아래에 있는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는 얘기고 이때 이 개념이 적용되는 거예요. 얘를 마치 A로 얘를 마치 B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A와 B 두 개의 가로를 곱해서 0이 됐다는 뜻은 결과적으로 앞에 게 0, 뒷게 0 아닌 케이스 뒷게 0, 앞에 게 0이 아닌 케이스 아니면 둘 다 0, in case라는 이 말을 간단히 줄여 쓴 게 이거라며. 두 개의 가로를 0 만들 수 있는 방식은 앞에 있는 가로인 x-0이 되거나 또는 그게 아니면 뒤에 있는 가로 x-3이 0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이때부터는 1차 방정식을 푸는 겁니다. 그럼 얘를 풀면 x값은 1 나올 테고 얘를 풀면 x값은 2항만 하면 되죠? 3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저 2차 방정식은 x의 1과 3을 집어넣으면 이 등식이 참이 된다. 정말요? 한번 해봐. 의심나면 x에 1 집어넣어봐요. 좌변 x에 1 집어넣습니다. 그럼 1의 제곱 1 더하기 3 우변은 4 곱하기 x에 1 집어넣었죠. 여기도 1 집어넣으면 여기도 x가 있으니까 1을 집어넣어야 되죠. 답이 맞네. 좌변도 4 우변도 4 그럼 이번 x에 3도 된대. 3 집어넣어볼까? 좌변 3 집어넣으면 3의 제곱 9 플러스 3 우변 4 곱하기 3 같네. 12 얘도 12 그러네. 그 많은 숫자 중에 x1과 x3이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가 됐던 거고 그때 풀이법은 우변이나 다 넘겨서 x제곱 앞에 있는 개수를 이항이면 양수로 바꾸는 게 좋아요. 이항할 때는 x제곱이 양수가 되는 쪽으로 이항을 하세요. 그래서 다 이항시켜서 는형 만든 다음에 2차식을 1차식의 고배 형태로 바꾸어서 1차 반원식 두 개를, 이렇게 1차 반원식 두 개를 풀어서 해를 구하는 패턴대로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2차식을 1차식의 고배 형태로 바꾼다? 이게 인수분해죠. 그래서 얘네가 2차 방식 바로 앞쪽에 인수분해를 배웠던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도 있어요. 2차 방식 해를 좀 더 손쉽게 구하고자.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얘가 0이 되는가 또는 얘가 0이 되는가 어쨌든 둘 중 하나는 0이 될 테니까 그 식을 써서 이렇게 이항을 통해 x값을 찾아내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나요? 근데 연습합니다. 연습. 이런 거는 사실 할 필요가 없는 문제인데, 아니, 설명할 필요가 없는 문제인데, 1번, x 곱하기 x-4는 0입니다. 어이구, 고마운 일 아니에요? 왜 고마운 일이냐면, 2차 방정식 해를 구하려면, 핵심 개념이 이거거든요. 2차식은 0의 꼴로 바꾼다. 두 번째, 이 2차식을 인수분해를 통해서 저 2차식이 1차식과 1차식의 고배 형태로 인수분해를 시도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앞쪽에 있는 1차식이 0이 되는 값을 1차 방정식 풀이법으로 찾는다.
뒤쪽에 있는 1차식이 0이 되는 방식을 1차 방식 프리포로 찾는다. 그래서 위아래 얘가 0이 돼도 되고 얘가 0이 아니면 얘가 0이 되면 되는 거니까 둘 중에 하나만 0이 되면 되므로 이 개념으로 위에서 구한 답 네모라고 칩시다. 또는 아래에서 구한 답 세모라고 칩시다. 이런 식으로 해를 구하면 되는 건데 앞쪽에 있는 문제는 인수분해 안 돼 있었잖아요. 인수분해가 핵심인데 근데는 인수분해 돼 있는데 너무 고맙게 인수분해 돼 있잖아요. x와 x-4의 곱으로 표현돼 있잖아. 그럼 굳이 얘를 전개할 필요는 없는 거죠. 두 개의 괄호 혹은 두 개의 곱이 0이 되려면 앞쪽 있는 x가 0이 되거나 아니면 뒤쪽 가로가 0이 되거나 앞쪽 x가 0이 되는 x값은 0이죠 뭐 보나마나. 그게 아니면 또는 뒤쪽에 있는 x-4가 0이 되는 x값은 x는 4. 따라서 x값은 0 또는 4가 이 방정식을 참 만드는 해가 된다. 그렇죠? 2번도 그렇잖아요. 고맙게도 인수분해가 되어 있네요. 다음 2차 방식 해를 구하시오. 저 x에다 뭘 집어넣으면 도대체 두 개를 곱해서 0 되는 걸까요? 고맙게 인수분해 되어 있잖아요. 앞에 있는 가로 곱하기 뒤에 있는 가로. 그러면 고민할 게 없이 앞쪽 가로가 0이 되는 x값. 얼마? 2항만 하면 되네요.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뒤쪽 가로가 0이 되는 x값. 2항만 하면 되죠. x는 5. 답을 쓸 때는 x는 마이너스 3이 되거나 그게 아니면 또는 5가 되거나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여기는 1, 2, 3, 4는 전부 다 인수분해가 1번만, 2번만, 1, 2번만 되어 있네요. 자, 4번 같은 거 해봅시다. 자, 다음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시오. 저기 x에 어떤 수를 집어넣으면 도대체 0이 될까요? 좌우가 똑같아진다는 뜻은 우변이 0이니까 여기 x에 어떤 수를 집어넣었더니 0은 0 이렇게 나와야 이게 참이 되죠. 그럼 그때 이렇게 만든 x값이 해가 된다. 해는 일반적으로 2개 나온다. 2차 방식이니까. 근데 도대체 뭘 집어넣으면 저렇게 됐지? 일일이 따질 수는 없다. 그래서 인수분해를 이용한다. 인수분해. 항이 3개짜리인데 x제곱은 당연히 x와 x의 곱일 겁니다. 위아래로 곱을 나열했을 때. 근데 곱해서 2가 돼야 되니까 아무 데나 1 하나 주세요. 나머지 하나는 이렇게 1 주면 되겠죠. 곱해서 2가 되는 건 2하고 1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이 6의 약수를 잘 조합해서 가운데는 플러스 1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조합하면 될까요? 인수분해 연습 많이 했잖아요. 밑에다 2를 주고 위에다 3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가고 여기 마이너스 갑니다. 왜죠? 그러면 얘네들이 곱하면 마이너스 6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한 대각선 곱한 이게 4x 이게 대각선 곱한 이게 마이너스 3x 그 곱한 값을 더해보면 플러스 1x 이게 딱 나오잖아요. 가운데 합이 딱 맞죠? 그러면 이 상태로 인수분해가 잘 됐다는 뜻이야. 이 상태라는 게 위에는 가로치고 2x-3 아래에 있는 거 가로쳐서 x 플러스 2 이렇게 돼요. 됐죠? 인수분해 잘했죠? 그럼 두 개의 가로를 곱해서 0 되는 케이스니까 얘가 0이 되거나 앞쪽 가로 0 되거나 또는 뒤쪽 가로 0 된다라고 식을 정리하시면 돼요. 뭐 금방 계산되면 좋고 아니면 식 쓰면 되지 뭐. 2x-3이 0이 되는 x값 찾고 그다음에 x 플러스 2가 0이 되는 값을 찾는다. 그럼 위부터 1차 방정식 푸는 거예요. 넘기죠? 2x는 3. 양변 2로 나눕니다. 그럼 2가 분모로 내려갈 테니까 x는 2분의 3. 그게 아니면 이쪽 거예요. 이건 x값 구할 때 이것만 넘기면 되잖아. 그럼 바로 답이 나오네요. x는 마이너스 2. 따라서 이 방정식을 참 만든 x는 2분의 3 또는 마이너스 이렇게 쓰시면 돼요. 2분의 3 또는 마이너스 2라고 쓰시면 저 2차 방식의 해가 나온 거겠죠. 인수분해를 적절히 활용한다 라는 걸 썼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 인수분해 하라는 거죠. 하나만 더 풀어드릴까요? 하나만 이런 거. 자, 3번 다음 2차 방식의 해를 구하시오. 2차 방식을 푸시오라는 뜻이죠. 2차 방식 푸시오. 그럼 풀려면 인수분해를 시도하려면 항을 먼저 정리해야 돼요. 항상 첫 번째는 는영꼴로 만든다. 2항을 하죠. 2항을 합니다. 2항을 해요. 그러면 10x 제곱 마이너스 6x는 원래 있었던 항이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4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3은 0 이렇게 되겠네요. 동량끼리 모아요. 이렇게 모아요. 10x 제곱 마이너스 4x 6x 제곱
다음에 1창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11x 상수항 플러스 3. 자, 차수별로 다 정리해놨죠? 이제 남은 거는 인수분해입니다. 6x 제곱과 3을 어떻게 서로 곱의 형태로 또 대각선 곱해서 얘를 만들지 고민해 보시면 됩니다. 근데 조합이 뭐 이렇게 나올 것 같죠? 3x와 2x 제곱. 그리고 여기 3x에 곱해지는 쪽에다가 3을 주고, 그다음에 2x가 곱해지는 쪽에다가 1을 줘서 얘네들이 곱하면 3 만들게. 근데 곱해서 플러스라는 얘기는 위아래 두 개의 곱이 같은 부호인데 더해서 마이너스가 나오려면 이건 둘 다 마이너스로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둘 다 마이너스로 곱해야 플러스 3. 그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x.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9x. 위에서 아래를 더하면 마이너스 11x. 이 가운데 딱 맞죠. 그럼 인수분해가 잘 됐다는 검산을 한 거죠. 그럼 옆에다 쓸 때는 이 2차식은 얘랑 얘의 곱으로 표현되죠. 3x-1과 2x-3의 곱으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러고 나면 두 개의 가로를 곱해서 0 만들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0인 거예요. 그럼 3x-1이 0이 돼도 방정식이 참이 되고, 아니면 2x-3이 0이 돼도 이쪽 0이 되면서 방정식이 참이 되겠죠. 이 1차 방식, 이제 나머지는 1차 방식 두 번 푸신다고 보면 돼요. 마이너스를 넘겨줘. 3x는 1, 양변 3으로 나누면 x는 분모 3 내려가서 3분의 1. 이게 1로 넘어가면 2x는 3, 양변 2로 나누면 x는 2분의 3. 복잡해 보이지만 어쨌든 분수값으로 이 방정식 해가 3번의 방정식 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x값에 여기 x에 여기 x에 여기 x에 여기 x에 여기 x에 3분의 1을 집어넣거나 2분의 3을 집어넣으면 저 식이 참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집어넣어요? 뭘로 집어넣어? 답을 알았잖아. 결과가 그렇다는 거예요. 다 구워놔서 보니까 처음에는 여기에 도대체 뭘 집어넣어야 이 좌변, 우변이 같아질까? 좌변, 우변, 등식을 참 만드는 x가 해인데 뭘 집어넣지? 너무 무작위로 대입하기는 너무 많은 수와 너무 복잡한 수들이 있는데 대입할 수 없어서 지금처럼 항을 다 이항시켜서 2차 방정식을 인수분해를 통해서 풀었더니 이런 답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이런 답은 우리가 직접 대입해서 구하기는 너무 힘든 답이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풀었더니 이 복잡해도 해도 나름 비교적 쉽게 구해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이거는 뭐 하는 거죠? 그러면 그냥 정리만, 이거 사실은 정리만 해주면 돼요. 문제가 요구하는 데만 하는 거거든요. 자, 방정식을 풀라는 게 아니야, 얘들아. 문제를 잘 이해해야 되지. 방정식을 이 꼴로 나타낸 후 일단 나타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해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배웠던 것처럼 가로 풀어주고 x제곱 이렇게 풀으면 플러스 8x는 이렇게 분배하면 2x 이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8. 이 꼴로 만들래요. 이 꼴로.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2x 일단 있는 항부터 x제곱 플러스 8x 넘어가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8은 0 이렇게 되겠네요. 동량 뭐죠? x제곱 옆에다 쓸까요?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8 이걸 푸는 겁니다. 어려울 거 없어요. 그럼 x제곱은 x와 x의 곱이고 8 곱해서 8이 되면서 더해서 6이 되는 숫자는 플러스 2랑 플러스 4가 있더라. 곱하면 8 더하면 플러스 6. 그럼 이렇게 이으면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가로치고 x 플러스 2 또 앞에 가로치고 옆에다가 x 플러스 4 이렇게 되면 인수분해한 결론이 나온다. 그럼 얘가 0이 되는가? 이건 좀 쉽죠? 마이너스 2. 얘가 0이 되는가? 반대보 x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답을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요거 하나 풀고 일단 다른 분들 쉬고 소연이는 병원 갑시다. 자,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x는 1일 때 상수 a 값과 다른 한 근을 각각 구하시오. 보통은 2차 방식의 목적은 해를 구하는 데 있죠. 근데 고맙게도 해가 나와 있네요. 물론 두 개가 다 아니고 하나만 나와 있긴 해. 하지만 보통 방정식은 해를 구하는 데 목적을 두는데 해가 나오면 대입하는 거죠. 이건 중1 때도 배웠었어요. 중2 때도 배우고. 뭐 이런 것. 4x-5b는 뭐 2,
다음에 이 방정식 해가 x는 뭐 마이너스 2일 때 이런 거 나오는 거 있잖아요. 다음에 b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보통 x 마이너스 1로 딱 대입하죠. 그럼 마이너스 8, 마이너스 5b는 2, 마이너스 5b는 10, 양변 마이너스 5로 나누면 b는 마이너스 2, 뭐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잖아요. 해가 나오면 일반적으로 대입하는 겁니다. 모르는 값을 알아냈으니까 땡큐지. 원래 이 방정식을 참으로 만든 x를 구하는데 골머리를 써야 되는데 아니 보여줬잖아. 얘들아 힘들어하지 마. x값 1이 해야. 그럼 x에 1을 대입하면 이 식이 참이 되니까 대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1을 대입해요. 여기다 1 대입하면 1의 제곱. 1의 제곱 2이 아니다. 1이죠. 플러스 여기다 1 대입하면 a 곱하기 1 a 플러스 5 됐네요. a 값이 나오죠. 2항만 하면 되니까 합친 다음에 넘어가면 마이너스 6. 그럼 식은 이렇게 됐어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는 0. 이 방정식의 나머지 한 해를 구하려면 또 인수분해야 되죠. 여기 x, 여기 x. 곱해서 플러스 5, 더해서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5. 그렇죠? 둘을 곱하면 플러스 5, 더하면 마이너스 6. 그럼 인수분해는 잘 되는 거니까 이렇게 가로치고 x 마이너스 1. 이렇게 가로치고 x 마이너스 5. 이렇게 됐어요. 두 가를 곱해서 0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0 돼 있어야 돼. 0이 안 돼 있으면 이 0을 빨리 했었어. 처음부터 이 0을 해놓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는 0 만들었으니까 앞에 게 0이 되거나 또는 뒤게 0이 되거나. x-0이 된 x값은 쉽죠? 1 또는 x-5가 0이 된 x값은 5. x는 1 또는 x는 5라고 하든지 x 두 번 쓰기 귀찮으면 그냥 숫자만 쓰면 돼요. 이렇게. x는 1 또는 5가 해를 갖게 된다. 근이 나오면 일단 대입한다. 대입해서 a 값을 구한 다음에 식에 집어넣어서 완성된 식을 써라. 그리고 는영된이 더 확인한 다음에 좌변식을 인수분해해라. 그래서 해를 구한다. 아셨죠? 그래요. 2차 방정식의 중근이라는 겁니다. 중근. 중근하면 뭐가 떠오르죠? 중근. 근데 이 중근의 중자가 그건 무슨 중자일까요? 오, 야. 저는 한자 중어금이에요. 응? 한자 중어금. 아니, 중자가 워낙 많잖아. 이 중자가 뭐 가운데 중자도 있고 무거울 중자도 있고 많은데 중복한다는 그 중자를 금방 찾아낸다고 하니 여기 써 있구나. 네. 아이고, 참. 어쩐지 최인선이 단박에 맞추더라. 저한테 그러세요? 너한테 물어봤으니까. 너한테 물고 네가 대답했는데 가영이한테 물어볼 수는 없잖아. 자, 중근.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이 중복될 때를 보통 중근이라고 불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위에 얘가 있죠? 얘를 좀 잘 보이게 써드릴게요. 이런 2차 방정식이 있어요. 그럼 이 2차 방정식 해를 구하려면 일반적으로 답이 두 개일 텐데 그 해를 구하는 과정에 무턱대고 숫자를 때려 맞추는 그런 짓은 이제 안 한다고 그랬죠. 2차식, 1차식 상수항은 0 꼴로 만든 다음에 좌변식을 이제 인수분해를 시도하죠. 인수분해를 시도한다. 그럼 항 3개짜리 인수분해할 때는 여기 x제곱은 x와 x의 곱으로 보고 그 다음 뒤에는 상수항은 곱해서 나온다. 얘는 더해서 나온다. 그럼 곱해서 4가 되고 곱해서 플러스 4가 되고 더해서 플러스 2가 되는 숫자는 플러스 2와 플러스 2게 두 번이 있더라는 거죠. 곱하면 플러스 4, 더하면 플러스 4. 이렇게 짝이 딱 맞으면 이렇게 가로쳐서 이게 마치 가로 안에 있는 하나의 항인 것처럼 이렇게 쓰시면 돼요. x 플러스 2. 그 다음 또 가로치고 바로 옆에다가 x 플러스 2. 이렇게. 그 보통 우리가 같은 가로가 두 번 곱해지면 제곱 처리하죠. x 플러스 2가 두 번 곱해졌습니다. 제곱은 0입니다. 근데 어쨌든 해를 구할 때는 앞쪽에 있는 가로 얘가 0이 되는 x값. 그게 얼마냐면 마이너스 2였어요. 또는 뒤쪽에 있는 가로가 0이 되는 x값. 얘도 마이너스 2죠. 이렇게. 쓰다 보니까 근이 겹쳤죠. x는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2.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여기 전체식이 제곱 처리되는 이런 완전 제곱식이죠. 이 식 이름이 완전 제곱식이지 않니? 안 그래? 그러잖아요. 전체식이 제곱되는 얘를 완전 제곱식 이라고 부르고 완전 제곱식 0이 되는
이 제곱해서 0이 되는 값은 얘가 0일 수밖에 없어요. 이거 말고는 없어요. 0을 제곱해야 0이 되고 0 빼고 딴 걸 제곱하면 0이 안 나오죠. 따라서 제곱이 0이 되려면 이 제곱 밑에는 x 플러스 2가 0 되는 x가 마이너스 2. 근데 위에서 본 것처럼 마이너스 2가 두 번 겹치니까 얘를 옆에 중근이라고 씁니다. 이렇게. x를 마이너스 2 한 다음에 옆에다 가로치고 중근. 그러면 x가 마이너스 2가 두 번 겹치는구나. 이게 중근이에요. 근이 겹친다. 중근. 근데 중근이 되다 보니까 아까 잠깐 언급한 것처럼 중근이 된다고? 2차 방정식 결과적으로 이런 중근을 갖는다고? 그러면 중근이 나오려면 같은 가루와 두 번 곱해지면서 중근이 출현해야 되므로 같은 가루와 두 번 곱해진다는 뜻은 완전 제곱식. 그럼 이게 이어지는 개념이죠. 2차 방정식이 근을 구했더니 중근이 나오네? 그럼 거기 있던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었다라는 거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구나. 완전 제곱식이었구나. 그 앞쪽에서 우리가 곱셈공식이나 인수분해 할 때 배웠던 게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은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만약 1이라면 x제곱의 개수가 1일 때 이거 잘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죠? 1차항 개수 기억해요? 글씨가 좀 이상하네. 1차항 개수 이 개수를 반 나눈 다음에 이거 기억해요?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까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다. 1차항 개수를 반 나눈 다음에 제곱한 값이 상수항과 같아지면 이 2차식의 상수항과 같아지면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되는 조건이다 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얘는 그렇지 않나요? x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1이에요. x제곱 개수가 1이야. 그리고 1차항 개수 플러스 4. 걔를 1차항 개수를 반 나눈 다음에 그 전체를 제곱하게 되면 2의 제곱이니까 4가 되죠. 이 4가 보니까 뒤에 상수항으로 나와 있네요. 이렇게 되면 이 식은 완전 제곱식이고 그러면 2차 방정식은 완전 제곱식은 0꼴이니까 중근을 갖게 된다는 말이었던 거예요. 이해됐죠? 네. 앞으로 중근이라는 개념 자체는 2차 방정식이 근이 겹쳐서 똑같은 가루가 두 번 곱해졌을 때 완전 제곱식은 0꼴로 표현되는 게 중근을 갖는 조건이었고 그러려면 중근 갖기 위해서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아까 말했던 여기는 좀 다르게 써놨는데 이렇게 기억하세요. 책 밑에 써놓으세요. 여기 근처에다가 써놓으세요. 1창 개수를 반 나눈 다음에 제곱한 게 상수항과 같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지금 책에다가. 쓰세요. 요 밑에 여기다가 요 밑에 줄 있죠? 요 밑에다가 써놓으세요. 소리 책 찾아서 쓰면 돼요. 같은 책이라. 이게 몇 페이지냐면 88페이지예요. 거기 쓰면 돼요. 거기 여기는 좀 알아보기 힘들거든요. 이렇게 좀 써놓으세요. 아, 같은 말이구나, 지금 보니까. 아, 같은 말이에요. 이걸 한글로 쓴 겁니다. 난 또 다른 줄 알았더니 같은 말이네요. 1차항 개수를 반 나눈 다음에 제곱하면 상수항이 된다. 그러면 이 식은 완전 제곱식이며 이렇게 되는 거죠. 완전 제곱식이며 그러면서 중근을 갖는다. 라고 이렇게 단계별로 잘 기억해 둡시다. 자, 다음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도록 하는 네모에 알맞은 값을 써놓으시오. 자,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중근을 가지려면 여기는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라고 그랬죠. 그럼 인수분해가 완전 제곱식으로 되면 되는 거잖아요. 쓰면 되죠. 여기다가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6. 지금 뭐 하냐면 중근을 구하는 과정이에요. 어떤 중근을 갖습니까를 구하는 과정이죠. 인수분해. 여기 x, 여기 x. 곱해서 플러스 16, 더해서 플러스 4가 되는, 플러스 8이 되는 숫자는 플러스 4가 두 번 나와야 돼요. 이렇게. 플러스 4 곱하면 16.
2를 더하면 플러스 8. 그럼 숫자 딱딱 잘 맞죠? 그러면 이렇게 가로치고 하나 쓰시고 또 이렇게 가로치고 바로 이 옆에 하나 쓰시고 그게 0이 된 거예요. 그럼 두 개의 가로를 곱해서 0 됐는데 두 가로가 똑같네요. 그럼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같은 식이 두 번 곱해진 게 완전 제곱식이죠. 이라고 꼴로 쓴다. 따라서 여기 들어갈 숫자는 x 플러스 4가 들어간다. 됐니? 그래서 어떤 중근을 갖습니까? 그러면 이 제곱이 0 되는 값 혹은 얘 0, 얘 0이 되는 숫자는 마이너스 4밖에 없네요. 얘 0 돼야 제곱하면 0 되고 이게 0 되는 값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라는 중근을 갖게 된다. 자, 2번 봅시다. 2번도 완전 제곱식 정리해서 중근을 갖도록 여기 인수분해 하라는 얘기죠. 그냥 지금은 아직 인수분해만 하면 돼요. 인수분해. 완전 제곱. 완전 제곱은 두 가로가 똑같이 생겨야 돼요. 그럼 16x제곱을 위아래 똑같은 두 수를 곱해서 16x제곱이 되려면 이것밖에 없어요. 고민할 게 없어. 이거밖에 없잖아요. 같은 수를 두 번 곱해야 되니까. 4x, 4x. 얘도 1, 1. 다만 곱해서 플러스고 더해서 마이너스가 되려면 곱한 게 플러스고 더해서 마이너스가 되려면 이 부호를 둘 다 마이너스를 줘야 되겠죠. 그래야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x 둘을 더하면 마이너스 8x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럼 여기 있는 가로 쓰시고 여기 가로 쓰는데 가로 두 개 똑같은 게 겹쳤네요? 완전 제곱식. 4x-1의 전체 제곱은 0이 되고 그리고 이거 0 만들 수 있는 값은 얘가 0이 돼야 되겠죠. 제곱이 0이 돼야 0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4x-1이 0이 되는 x값. 4x는 1이 되고 양변 4로 나누면 x는 이 분모가 4로 내려가니까 이렇게 x는 4분의 1. 그래서 2번 정답은 여기 들어갈 식은 이 식을 쓰시면 돼요. 4x-1의 제곱이 들어가면 되고 그 다음 중근은 4분의 1이 중근이 된다. 자, 3번 중근 가지려면 완전 제곱식 x는 얼마입니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분의 1. 자, 분수가 나와서 조금 당황스럽긴 한데 어쨌든 식을 보니까 힌트를 줬죠. 이건 완전 제곱식 위아래 똑같은 게 두 번 곱해지구나. 그러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x제곱은 누굴 똑같은 걸 두 번 곱해 x가 제곱이 됩니까? 그러면 x와 x겠죠. 4분의 1은 똑같은 두 개를 곱해서 4분의 1 되려면 누구와 누구를 곱해야 됩니까? 2분의 1과 2분의 1이겠죠. 이거밖에 없는 거죠, 뭐. 근데 곱해서가 플러스고 더해서도 플러스려면 둘 다 플러스여야 되죠, 이거. 부호는 이렇게. 가로쳐서 하나 쓰고 나머지 가로쳐서 하나 썼더니 가로 두 개 똑같네? 그러면 제곱 형태를 쓰면 되죠. 두 번 곱해졌습니다. 제곱. 그리고 제곱에서 0 되려면 이 제곱 밑에는 얘가 0이 돼야 되겠죠. 따라서 x는 x 플러스 2분의 1이 0인 거니까 x는 이항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이쪽 가로는 x 플러스 2분의 1이 들어가고 이쪽은 중근 마이너스 2분의 1이 들어간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이건 너무 쉬운데? 좀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이렇게 세 문제를 한번 해봅시다. 위는 좀 쉬워서. 자, 다음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시오는데 1번, 5번. 해를 구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저렇게 써요? 2차 방식은? 일단 첫 시작을 먼저 잘 기억해야 돼요. 물론 공부하면서부터 이제 첫 시작보다는 중간에 풀이 과정에 좀 집중하고 있는 거긴 한데 그래도 제일 처음에 2차 방정식 풀 때 첫 시작은 는영꼴로 만들어야 돼요. 그럼 얘를 그냥 이항시켜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항시키면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나머지는 그대로 차수별로 쓰면 이렇게 써지겠죠. 그 다음은 차수별로 써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인수분해 여기 x 여기 x 그럼 고민할 게 없죠. x가 제곱이니까 두 번 곱해야 되고 곱해서 플러스 1 더해서 플러스 2가 되는 두 숫자는 플러스가 플러스래요. 같아도 되고 달라도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만 해야 되죠. 둘을 곱하면 플러스 1, 둘을 더하면 플러스 2. 딱 맞으니까. 그럼 이렇게 가로치고
이렇게 가로치고. 그럼 다 가로를 두 군데 쓰려고 했더니 두 군데가 두 개의 가로가 똑같아요. 똑같으면 두 번 쓸 일은 없죠. 제곱 처리하면 되는 거죠. 그럼 제곱해서 0 되는 값은 얘가 0이 될 때만 성립한다.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중근을 갖게 된다. 원래는 두 개 써야 되는데 하나밖에 안 써진다는 얘기는 이게 중근이라는 뜻이에요. 됐죠? 자, 이제 6번 해봅시다. 6번. 6번은 가로를 풀어야 돼요. 이거 뭐 고민할 게 없잖아요. 가로를 풀어야죠, 뭐. 그럼 3을 이렇게 분배. 6x. 여기는 3을 분배. 플러스 15. 됐니? 근데 이걸 이렇게 넘기면 이쪽으로 넘겨볼까요? 6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5. 동량처에서 묶어보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6x 계산하면 마이너스 9는 0 이렇게 돼요. 근데 이거를 이 상태에서 인수분해 안 되는 건 아닌데 인수분해 할 때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음수가 붙으면 이쪽 앞에 부호도 정해줘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숫자 정하는 것도 귀찮은데 부호까지 같이 정한다면 너무 복잡하겠죠. 그럼 이거 어떻게 됩니까? 제곱 앞에 있는 음수를 처리해야 돼요. 그 양변에 여기 있는 마이너스 1로 나누는 거죠. 계속 음수이면 그 음수로 나눠주는 게 좋아요. 나누면 양수로, 나누면 양수로, 나누면 양수로 이렇게. 그러니까 위보다는 아래가 훨씬 더 계산하기 편한 겁니다. 식은 똑같지만 아래처럼 써야 계산이 편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봐봐 얘들아 요령껏 잘 봐. 이렇게 해서 제곱 앞에 있는 개수를 음수를 바꾼 다음에 다시 또 음으로 나누면 귀찮잖아.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돼요. 처음부터. 가만히 있어. 좀 전에 한 것처럼 우변항에 다 넘기면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음수라 계산이 불편하겠는데? 그러면 얘네가 일로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굳이 넘겼다가 음으로 나누고 이러지 말고 얘네 일로 넘기면 되지. 최고창이 양수가 만들어져야 되니까. 최고창 앞에 음이 있네? 그럼 반대편으로 넘기세요. 그럼 최고창이 x제곱이 되고 얘는 원래 있던 6x는 부호가 플러스니까 아니면 항 바로 정리하기 애매하면 그냥 써. 넘어가죠? 그럼 좌변은 다 넘어가면 0이 되는 겁니다. 다 항이 넘어가면 좌변은 0만 남고 우변은 원래 있던 얘는 써주고 넘어간 항이 마이너스 6 넘어간 항이 플러스 x제곱 반대보로 그 차수를 쓰다 보니까 높은 차수를 먼저 쓰는 게 좋죠? x제곱 그 다음 x 플러스 6x 그 다음 상수항 15 빼기 6 플러스 9 됐죠? 그것은 는영이 왼쪽에 있어도 되나요? 왼쪽에 있는 게 불편하면 오른쪽 바꿔 쓰면 되지. 같은 거잖아 어차피. 이렇게 써도 돼요. 그럼 우리가 이제 배웠던 딱 2차 방식 모양이죠. 그 다음에 여기 x, 여기 x. 곱해서 플러스 9, 더해서 플러스 6이 되는 숫자. 플러스 3과 플러스 3이 있겠네요. 그럼 가로는 윗 거 하나, 아래 거 하나 이렇게. 근데 같은 가로가 두 번 곱해지죠. 옆으로 쓰면. 근데 같은 가로 두 번 곱해진다는 얘기를 굳이 두 번 쓸 필요 없이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는 0. 제곱해서 0 되려면 제곱 밑에는 얘가 0이 된다. 그러니까 보니까 근이 하나밖에 안 나오죠? 중근. 알고 보니 얘가 x-3이라는 중근을 갖게 된다. 7번. 이것도 가로 풀어야 되죠. 이렇게 분배하면 4x제곱. 이렇게 분배하면 플러스 5x. 근데 2도 분배해줘야 되죠? 당과 당을 곱할 때는 앞에 있는 당을 뒤에 있는 다 한 번씩 분배하는 거니까. 분배하면 플러스 8x. 분배하면 플러스 10. 제곱 앞에 양이 붙었죠? 그럼 굳이 얘는 놔두면 돼요. 그럼 얘네가 일로 2항을 내야 되겠죠? 넘기고 넘깁니다. 그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이 되겠죠. 이제 동량만 잘 처리합시다. 2창은 얘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만 쓰면 되겠죠. 4x제곱. 근데 1창은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어요. 5 더하기 8, 13. 13 빼기 1이죠. 플러스 12x제곱. 그 다음 상수항. 여기 플러스 10. 여기 마이너스 1. 플러스 9. 이렇게. 근데 이걸 인수분해합니다. 근데 이게 워낙 얘도 합성수고 얘도 합성수라 약수가 많아요. 이게 조합을 짤 때 좀 불편하긴 한데 말한 대로 이거는 연습하다 보면 조금씩 좋아지니까 너무 한 번에 안 된다고 해서 당황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죠. 왠지 느낌이 4도 제곱수고 9도 제곱수니까 한번
일단 의심 나면 제곱수를 한번 해보세요. 2x, 2x. 이거 두 개 곱해서 얘 만들어야 되고. 또 여기 두 개 곱해서 얘 만드는 숫자 중에 같은 숫자 3과 3 있다고 치고. 그 다음 부호는 쉬워요. 얘가 플러스야. 근데 얘도 플러스야. 그럼 곱해서도 플러스, 더해서도 플러스를 하려면 둘 다 플러스여야 되니까 이렇게 플러스를 잡아주면 돼요. 이렇게 곱하면 6x죠. 이렇게 곱하면 얘도 6x예요. 6x와 6x를 더하면 딱 맞죠. 12x. 그럼 인수분해 잘 됐다는 뜻이니까 위에 가로 묶어요. 써요. 2x 플러스 3. 근데 아래 가로 묶어서 쓰려고 했더니 같은 가로 두 번 곱해지네? 그럼 이렇게 제곱 처리하시면 되죠. 이렇게. 제곱 처리 됐죠? 그럼 제곱해서 0 되려면 제곱 밑에는 2x 플러스 3이 0 돼야 된다. 빨리 계산 안 되면 쓰세요. 이렇게. 0 돼야 된다. 이항을 하겠죠? 2x는 마이너스 3이 돼요. 플러스 3이 넘어와서. x를 구하는 문제니까 양변을 x 앞에 있는 개수 2로 나눠줘야죠. 이렇게. 약분되고 x 남고 우변은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근데 근이 보통 2차 방정식은 두 개인데 얘는 왜 하나밖에 안 나오지? 아, 중근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일단은 가로 풀고 이항을 통해서 x제곱에 대한 2차식으로 정리해야 돼.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양이 되는 쪽으로 이렇게 이항을 해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가벼운 인수분해를 통해서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되면 좋고 아니면 딴 걸로 인수분해하면 되니까 그렇게 인수분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지금 안 푼 유형이 하나 있거든요. 그것만 풀고 다음 풀었나요? 그렇네요. 다음 풀었네요. 네, 이게 여기 가운데 거 하나 풀고 이런 거 하나 이렇게 두 문제를 풀게요. 이거 두 개 풀고 오늘 수업은 정리합시다. 문제 맨 위에 뭐 써 있는지 봐야 돼요. 맨 위에 다음이 중근을 가질 때라고 써 있잖아요. 중근 가질 때. 그렇죠? 다음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때. 그때 k 값을 얼마를 줘야 됩니까? 오늘 처음 앉아봐요. 다리가 너무 아프다. 네. 자, 4번. 중근을 가질 때 k 값을 계산하시오 라고 되는데 중근 갖는다고? 그럼 아까 잠깐 했던 거예요. 중근 갖는다고? 중근? 그럼 중근 가지려면 식이 완전 제곱식은 0꼴, 이게 0이 중요하다고 그러죠? 이런 꼴로 나타내야 되고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이 문제처럼 x제곱의 개수가 1일 때는 땡큐죠? x제곱께서 1이면 1차항 개수, 지금 1차항 개수는 x 앞에 있는 숫자인데 지금 k로 가려져 있죠? k가 개수입니다. 그 k를 반 나눈 다음에 제곱한 게 상수항 16분의 9랑 같아져야 되겠죠. 이거 자꾸 연습해야 돼요. 이거 하나의 공식화된 내용이니까 연습 안 되면 모르는 겁니다. 연습해야 되겠죠. 1차항 개수의 반의 제곱이 상수랑 같아지면 완전 제곱식. 근데 계산하는 거예요. 4분의 k제곱 16분의 9. 그렇죠? 그러면 여기 4 뭐 이렇게 분수식 푸는 방식이 여러 가지긴 한데 분수와 분수가 서로 같을 때는 이렇게 곱한 값과 이렇게 곱한 값이 같죠? 그럼 k제곱에 16이 곱해져요. 16k제곱은 4 곱하기 9, 36. 그렇죠? 양변을 16으로 나눕니다. 그럼 k제곱은 16분의 없어지고 여기 내려가죠? 16분의 36. 약분하면 이거 4로 약분되잖아요. 4분의 9. 이때부터는 중학교 3학년 과정 제랍했던 제곱근이에요. 어떤 수를 제곱했더니 4분의 9가 되네요. 그럼 이 어떤 수 k는 4분의 9의 제곱근이죠. 기억나죠? 그럼 제곱해서 양수가 되는 거는 답이 두 개.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제곱해서 4분의 9가 되는 게 없으면 루트 씌우면 되고, 되는 게 있으면 그걸 쓰면 돼요. 제곱해서 4분의 9가 되는 숫자는 2분의 3이 있네요. 루트 안 씌워도 되겠죠. 따라서 답은 이게 답이에요. K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3. 이게 중근 갖는 조건은 K 값이 두 개가 존재한다. 라는 표현이었고. 밑에 5번. 얘도 중근 갖는, 이게 이 5번. 이 2차 방정식이 중근 갖는 K 값을 구하시오. 똑같습니다. 풀이는. 중근 갖는다고? 생각이 순서죠. 중근을 갖는다고? 그 얘기는 이 2차식이 완전 제곱식 이런 꼴이 돼야 되죠. 근데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1인지를 확인한다. 1이네요. 됐죠? 그러면 1차 항계수 8에 마이너스 8이죠. 마이너스 8에 반의 제곱이 상수항 같은데 상수항이 9가 아닙니다. 조심해야 돼요. 상수항은 x가 없는 항이 전부 다 상수항이에요. 얘는 x 제곱항. 마이너스 8x는 x의 1창. 얘는 x가 없어지니까 상수는 9가 아니고 9 마이너스 k가 상수예요. 2분의 마이너스 8 약분하면 마이너스 4가 나오죠. 마이너스 4의 제곱은 16. 16은 9 마이너스 k. 따라서 k값 구하는 문제니까 마이너스 k를 이항시켜요. 그럼 k는 9 마이너스 16. 정답은 마이너스 7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K값은 마이너스 7이 된다. 됐나요?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 과제는 당연히 여기까지 푸시면 되겠죠. 과제량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90페이지까지 과제를 잘 하시면 됩니다. 네, 소연이는 일단은 오늘 너무 어려웠을 텐데 한번 할 수 있는 거 괜찮으니까 거기 있는 페이지 과제 준 거 있잖아요. 한번 2차 방식 오늘 처음 배운 것부터 여기 오늘 배운 데까지 이 페이지까지 여기 90페이지까지 한번 풀되 뭐 예를 들어 저기 뭐 있는 문제가 뭐 40문제였어. 근데 40문제 중에 나는 뭐 한 3, 4개 빼는 거 다 모르겠어. 상관없어요. 일단 몇 개가 됐든 간에 할 수 있는 건 다 하세요. 맞죠? 그리고 너무 한꺼번에 몰아서 하지 말고 오늘 조금 하고 오늘 잊어버리기 전에 집에 조금 하고 과제할 때 앞 페이지만 하면 안 됩니다. 앞 페이지만 하면 내일이나 내일 모레 되면 다 까먹어요. 그러니까 과제할 때 앞 페이지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돼요. 오늘 배운 게 이쪽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대표용 이렇게 하나 푸시고 여기 2번에 다 풀지 말고 뭐 1번 하나 풀고 3번에 1번 하나 풀고 4번에 1번 하나 풀고 건너뛰고 여기 뭐 1, 2번 이렇게 있으면 여기 뭐 1, 2번 하나 풀고 여기 뭐 1번 하나 풀고 이런 식으로 하나의 용식은 다 해봐야 돼요. 다 웬만하면 하나씩 이렇게 하나씩은 다 해보세요. 그리고 이건 연습 문제가 나중에 하고 다시 돌아와서 내일 되면 시간 되면 또 아까 안 풀었던 문제 또 풀고 이래서 전반적으로 쭉 오늘 가서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풀고 내일은 이렇게 하면 그럼 내일 이렇게 다 까먹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과제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페이지별로 하다 보면 이렇게 넘어가면 이제 이쪽은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여기 한 문제, 여기 한 문제, 여기 한 문제, 여기 한 문제. 각 문제당 한 문제씩 쭉 다 풀어보고 여유가 되면 그 밑에 한 문제 더 풀어보고 그리고 딴 것 때문에 오늘 이 수학 과제를 더 못하겠다 싶으면 나머지 남은 거는 내일 또 남은 거 이렇게 풀어보고 이렇게 해서 과제를 좀 차근차근 잘 해보시고 보강 잡히면 바로 문자 드릴게요. 네, 그래요. 고생됐어요. 갑시다. 진도가 안 맞아서 한동안 힘들겠다. 뭔 말인지 모르겠고 막 들어봤는데 모르겠고 그리고 강의 듣는 법 가르쳐줘. 그래요. 그래서 보여주면 일단 오늘 배운 거는 바로 오늘 올릴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 가서 과제하다가 헷갈리면 다시 강의 틀어놓고 다시 복습용을 보면 돼요. 가르쳐줘, 민선이.